형사소송법 10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재판의 종류로서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형식에 의한 분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란 좁어들기로는 피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 유무죄에 관한 실체적 종국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송법적 의미에서 재판이란 법원이나 법관의 법률 행위적 소송 행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원 또는 법관의 소송 행위라는 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송 행위와 구별이 되며 법률 행위적 소송 행위라는 점에서 증거조사나 재판 선고와 같은 사실행위적 소송 행위와 구별됩니다.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로서 종국재판과 종국 전 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국재판은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유죄, 무죄, 관할위반 재판, 면소기각, 면소재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소심에서의 파기자판, 상소기각재판, 파기환송, 파기이송 판결 등이 종국재판에 해당합니다. 종국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이 됩니다. 종국 전 재판에서는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중간재판을 의미합니다. 종국재판 이외에 결정이나 명령, 보석허가결정, 공소장 변경 허가결정 등이 종국 전 재판에 해당합니다. 종국 전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수나 환부, 구금, 보석, 감정 유치 결정은 상소가 가능합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로서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이 있습니다. 형식재판은 사건의 실체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 형식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종국 전 재판, 종국재판 중 관할위반, 공소기각, 면소재판이 형식재판에 해당합니다. 형식재판은 판결이나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행해집니다. 형식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면소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실체재판은 사건의 실체, 즉 실체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본안 재판으로서 종국재판 중 유죄, 무죄 판결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식은 판결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실체재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재판과 관련한 영상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들이 대부분 휴정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격 영상 재판이 열렸습니다. 감염도 예방하고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새로운 방식의 재판을 시도한 겁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재판장만 법정에 앉아있을 뿐 원고와 피고 측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 속에서 재판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일단 그 중간재판부에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택된 상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나 변호인들이 법원에 모이지 않고 각자 다른 곳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겁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번 주에만 모두 3개 재판부에서 이 같은 영상재판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재판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접촉도 줄이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격 영상재판은 민사사건 가운데서도 변론 준비 절차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들은 대부분 오는 20일까지로 휴정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될 전국 법원장 회의도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됐습니다. 법원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한 주요 재판들은 대부분 연기될 것으로 보여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예, 원격 영상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를 보시면요. 먼저 형식에 의한 분류로는 판결, 결정, 명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판결은 수소법원에 의한 종국재판의 형식으로서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항소, 2심에서 상소에 대한 불복 수단인 상고가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합쳐 상소라고 부릅니다.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항고, 그리고 재항고가 있습니다. 먼저 판결을 보시면요. 판결은 실제 재판의 유무죄 판결, 형식 재판 중 관할 위반, 공소기각, 명소 판결이 있습니다. 실제 재판은 모두 판결이나 형식 재판에는 판결 이외의 결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 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판결에 대한 상소 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가 있습니다.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결정은 종국 전 재판이 원칙적 형식이며 절차에 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결정에 의합니다. 보석 허가 결정,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공소장 변경 허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종국재판도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 등에 이에 해당하며 결정은 구두 변론을 요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에도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로서 법관이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명령은 모두 종국 전의 재판이며 형사소송법에 명령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장 또는 법관 일행이 하는 재판은 모두 명령에 해당합니다. 약식명령은 명령이 아닌 독립된 형식의 재판이며 명령에 대해 구두 변론을 요하지 않고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의 경우와 같습니다. 명령에 대한 일반적 상소 방법은 없으며 특수한 경우 이의 신청 또는 준항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의 종류로서
기능에 의한 분류로서의 종국 재판과 종국 전 재판, 내용에 의한 분류로서의 형식 재판과 실체 재판, 형식에 의한 분류로서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10주차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